제주도에 해저 터널을 뚫는다고요? 대통령이 직접 밝힌 제주의 운명, 지금 확인하시죠. 네. 약간 오버액션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고 아픈 곳이기도 하죠. 제가 사실 이번에 온 거는 4월 3일 제주 4.3 사건 기념일에 와야 되는데 그날 프랑스 대통령하고 외교 행사가 있어가지고 프랑스 대통령 보고 좀 날짜 미뤄달라기가 좀 그래서 미리 왔습니다. 미리 왔고, 제가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어쨌든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또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국가로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국가로부터 가해를 당했죠. 그리고 또 아주 긴 세월 동안 국가의 제2차 보복을 두려워해서 말도 못하고 숨기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처럼 숨어 살았던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제주도민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치열한 투쟁으로 이제 국가 권력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가, 국민에 의한 국가가 완성돼 가면서 이제 국가가 국가 폭력에 대해서 사죄하기도 하고 또 배상하기도 하고 명예회복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면서 가장 고통의 세월이 길었다고 할 수 있죠. 뭐 그 후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규명되어야 될 국가 폭력 범죄들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제주 4.3은 어느 정도는 진상 규명도 조금 되고 또 재판이나 보상을 통해서 명예회복도 조금씩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는 우리가 다시 이런 야만적 사회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나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확고하게 정착되어야 될 겁니다. 국가 권력이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나라, 그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또 조금씩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또 이게 언제 또 어떻게 순식간에 뒤집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죠.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어쨌든 이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거죠. 소위 진상규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또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게 세월이 지나면 책임을 묻는 게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제가 뭐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도 제주 4.3에 대해서 어쨌든 뭐 소설을 보거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등등을 알게 됐지만 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과 같은 작년 12.3 재작년이죠. 12.3 사태와 같은 이런 일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를 저는 나름 고민을 한 결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거겠다. 소위 형사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되겠다.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한다. 그래서 좀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 역사와 국민과 국가에 두려움을 갖게 해야 되겠다. 공직자들에게 말해요. 그 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배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자식이 뭔 죄가 있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식은 죄가 없죠. 다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또 그걸 누릴 필요는 또 없잖아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는 자손만대 책임지게 하자. 그러다 이게 너무 많은 부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가해하는 행위, 국가폭력 범죄,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 이런 데에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도 좀 폐지하자.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생각이었는데 제가 당 대표를 하면서 이제 거기 조금 이제 구체화돼서 입법으로 그때 그 후인가 통과가 됐는데 이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됐고 국회가 또 다수석이고 여기 제주도 국회의원 세 분도 다 전적으로 동의할 텐데 이제는 뭐 가능하겠죠? 네, 이제 해야죠. 박수도 한번 치시네. 제가 제주 4.3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런 제도도 이걸로 완벽하지 못하죠. 결국은 정치가 정상화돼야 된다.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면서 자기의 부를 늘리고 명예를 누리는 그런 사회는 좀 비정상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비정상적이지만 또 일상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과거도 그러했고 또 세계적인 모습도 실제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민주적인데 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와 국민을 해치면서도 자신들의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죠. 지금 뭐 우리 사회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하는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은 반대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한 개인이 그러면 그건 제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완화할 수 있는데 집단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패를 만들어가지고 또 일정한 기득권과 시스템을 악용해서 그런 불법과 부당함 이런 것들을 관철하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죠. 안타깝게도 그게 정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잘하기 경쟁이라 해야 되죠.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수인민으로서 더 잘하나, 누가 국민에게 더 많은 희망을 주고 국가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뭐 좀 하는데 이 사람이 훨씬 더 잘해. 그럼 또 바꾸고. 그래서 서로 더 잘하게 하고. 사실 그렇게 국민을 기준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무슨 이념이고 뭐 가치고 개인적 성향이고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 아닌가. 정치인들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잃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결과로서 말입니다.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정치는 현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객관화하고 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랬던가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런 잘하기 경쟁,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시각에서 잘하기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 이 정치가 정상화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가해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정치 제도에 관한 것인데 이제 결국은 마지막은 문화인 것 같아요. 결국은 문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각, 판단. 어쨌든 공리라고 하는 게 존중되고 또 소위 가치와 이상이라는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또 폄훼되지 않는 그런 전 세계에서 가장 존중받는, 선망받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첫 번째 길이 저는 제주 4.3이 걸어온 길이라고 생각해요. 비극을 평화와 아름다움으로 치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제주도 더 아름답게 만들면 좋겠고요. 근데 사적인 얘기를 하나 하면 제가 오늘 결혼 기념일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아픈 제주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름다운 제주도 얘기를 좀 한번 하려고요. 제가 사실 제주도를 너무 좋아해서
신혼여행 가려고 일부러 제주도 방문을 안 했어요. 제가 좀 그런 게가 있습니다. 이거 아껴놓자. 네, 그래서 결혼하고 제 아내하고 제주도로 왔는데, 원래 이제 7일 호텔 예약을 하고 왔었는데 너무 좋아서 4일을 더 연장해서 재판 다 미루고 그때 당시 의뢰인한테 좀 미안하지만 11일간 여기 제주도 구석구석을 다 둘러봤었죠.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가 그 후에도 제가 전 세계에 뭐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여기저기 좋다는 곳을 가봤는데 정말로 제주도만한 아름다운 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누군가한테 그 얘기도 한번 물어봤어요. 제주도에 터널을 뭐 만들자 그러는데, 해저 터널 만들어 연결하자 그러는데 그 찬성하는 지역도 있어요. 제주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되게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반대합니다가 많아요? 태반이 반대해요? 그냥 한번 물어볼까요, 그냥? 해저 터널 뚫어서 육지로 도로로 연결하자. 찬성. 좀 있네요. 왜 자신 없이 들어요, 이렇게? 기세에 밀리나 보죠? 하지 말자. 훨씬 많군요.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러웠는데, 섬의 정체성이죠. 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주를 제주답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제주를 아름다운 지역으로 만드는 방법이 뭘까?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제주 공항 얘기가 궁금하거든요. 신공항. 여기 무작위로 한 거 맞죠? 참석자들. 제주 신공항을 하자마자 아마 지역적으로 약간씩 또 아니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약간씩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거의 대체로 비슷하다고 하던데 한번 제가 궁금해서 저도 주요 정책 결정에 참고를 해야 되니까요. 이 신공항 제2공항 만들자 말자 모르겠다. 네. 자, 어떤 거부터 할까요? 자, 만들자. 한번 손 버티 들어봐요, 자신있게. 의견인데 뭐 만들자. 만들지 말자. 모르겠다. 모르겠다 안 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뭐 압도적이지 않네요. 근데 하지 말자는 쪽이 여기서는 조금 더 보이긴 하네요. 어쨌든 여러분이 잘 판단하십시오. 네. 하여튼 좋은 동네라서 제가 좀 말이 많아졌어요. 근데 제주도는 정말 특색이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한테도 내가 그 얘기 잠깐 물어봤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 뭐 저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도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는 더 상황이 좀 불안정해지는 것 같아요. 생각한 것보다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 에너지 문제는 결국은 한 번쯤은 겪어야 될 문제이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많이 전환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주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외부의 의존도 쉽지 않고, 그러나 또 자연 재생 에너지는 잠재력이 크고,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재생 에너지가 뭐 특정 시간대는 과잉 생산이 돼서 남아가지고 뭐 억지로 끄고 발전을 중단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 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됩니다. 이제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면은 미래가 매우 위험하죠, 사실은. 뭐 자체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수입조차 지금 저 모양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고 가장 빨리 현실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데가 전 제주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에너지원을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바꿔야죠. 예를 들면 전기차로 바꾸고 집안에 무슨 뭐 난방 이런 것도 빨리 전기나 이런 걸로 바꾸고, 요새 그 뭐예요? 히터 펌프? 뭐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중에서도 풍력 자원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게 좀 남는다고 하던데. 그래서 빨리 좀 이렇게 전기차 뭐 등등으로 전환하면 뭐 잘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좀 속도를 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언제나 그 학력고사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힘들죠. 근데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럼 학력고사 시험 문제가 쉬워지면 좋냐? 다른 사람도 똑같이 좋아져요. 그래서 조건은 똑같다.
결국은 어디서 결판이 나냐?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냐로 결판나는 거죠. 이제 제주는 단순히 구경 가는 관광지를 넘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당당히 내놓는 에너지 혁신의 심장이자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섬의 자존심을 지키며 미래로 나아가는 이 담대한 여정. 제주가 가면 곧 대한민국의 길이 됩니다.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를 넘어 세계로 위대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